여러분, 오늘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서해안에 위치한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지형을 자랑하는 곳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무려 21대형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곳 말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곳. 한국인 엄마와 미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여대생. 보람이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세계 최고의 공대, MIT에서 교수님과 엘리트 학생들을 완벽하게 압도한 그 토론의 현장. 한 여대생이 펼쳐낸 우리나라의 숨겨진 보물,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보람이에요. 엄마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셨고, 아빠는 뉴욕 출신의 미국인이시죠. 현재 MIT 공대 에이피스, 즉 지구대 기행성과학과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발표 과제를 받았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고향 근처인 순천만 갯벌을 제 발표 주제로 선택했죠.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곳. 순천만 갯벌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인지 아시나요? 사실 순천만 갯벌은 제게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 이상의 의미가 있답니다. 10살 때 여름방학에 엄마 고향인 순천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보람아, 어서 일어나. 뻘배 타러 가야지. 할머니의 따뜻하고 정겨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갯벌로 향하던 가족의 설레는 발걸음, 그 끈적한 갯벌 흙을 밟을 때의 묘한 느낌까지 모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죠. 반짝이는 햇빛 아래 뻘배를 신나게 젓고 서로의 얼굴에 갯벌 흙을 묻히며 깔깔거리던 그 장면이 제게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이게 바로 순천만의 맛이란 게, 할머니 댁 마당에서 구워 먹던 짱뚱어 구이의 고소한 향기, 오랜만에 엄마 집에 왔다고 한박 웃음을 지으시던 엄마의 얼굴, 별빛 아래 들려주시던 할아버지의 갯벌 이야기, 그리고 갯벌과 함께 살아온 순천 사람들의 삶의 지혜까지. 이 갯벌은 우리에게 단순한 땅이 아니라 생명이자 역사란 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발밑에 묻혀있던 진흙이 사실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기적의 지형이라는 것을요. 그저 어린 소녀의 여름방학 추억으로만 간직했죠. 그렇게 저는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갯벌의 진정한 가치와 어린 시절 추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뿌리를 찾는 여정이자 어릴 적 추억 속에 그곳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선택한 이 주제가 MIT 강의실을 뒤흔들고 심지어 세계적인 지역학 권위자인 해리스 교수님까지 인정하고 놀라게 할 줄은요. 발표 주제를 정한 날, 서로의 주제를 공유하는 첫 스터디 모임이 있었습니다. 스터디룸에는 저와 중국 유학생 웨이밍, 그리고 미국인 학생 닉 존슨까지 3명이 모였어요. 도서관 스터디룸에 모여 각자 준비해온 주제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죠. 닉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의 주제를 제안했습니다. 나는 아이슬란드의 빙하 동굴에 대해 발표할 거야. 얼음과 빛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곳이지. 그는 항상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스타일이었죠. 이어서 중국인 유학생 웨이밍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중국의 구체구 호수를 선택했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물빛과 원시림이 어우러진 곳이지. 웨이밍은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조국에 대한 자긍심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한국의 순천만 갯벌에 대해 발표하려고 해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웨이밍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흙 밥 말이야. 그게 그렇게 특별해?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런 걸 유네스코 자연유산 주제로 선택하냐? 는 듯한 눈빛이었죠. 중국에도 갯벌이 많은데 한국보다 훨씬 더 넓고 오래된 갯벌들이 있지. 순천만 갯벌이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건 확실해. 근데 거기가 어떤 이유로 특별한 지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웨이밍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제 마음속에 서운함이 피어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내가 주제를 잘못 선정한 걸까? 어릴 적 느꼈던 그 특별함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행복했던 추억 때문이었을까?
닉은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갯벌이면 그냥 조간대 지형 아닌가. 조수간만의 차로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특별할 게 뭐 있어. 근데 그걸 왜 주제로 선정했는지 궁금해지긴 한다. 그의 차가운 평가가 제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웨이밍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마치 중국의 갯벌이 더 위대하다고 입증하려는 모습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데이터로 비교해볼까? 중국 갯벌의 넓이는 한국의 몇 배나 될걸. 그의 말에 당황한 저는 제가 왜 순천만 갯벌을 주제로 선택했는지 과학적, 지형적 가치를 설명해보려고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터디룸 문이 열리고 리처드 해리스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학생들의 발표 주제 선정을 살펴보러 오신 것이었죠. 밖에서 얼핏 들어보니 주제 선정으로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언급됐나요? 닉과 웨이밍이 자신들의 주제를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셨죠. 좋은 선택인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한국의 순천만 갯벌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해리스 교수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외라는 듯한 표정으로 진지해지셨어요. 보람, 흥미로운 선택이군요. 교수님의 말투에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존중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웨이밍과 닉도 놀란 표정으로 교수님을 쳐다봤어요. 수업 때 얘기했지만 자연유산의 가치는 단순히 크기나 오래된 정도로만 판단하지 않아요. 그 지형의 독특성, 지구과학적 가치, 생태학적 중요성,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순천만 갯벌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긴 하죠. 교수님의 말씀에 자신감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나온 것 같은데 왜 순천만 갯벌을 선택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어릴 적 추억부터 시작해 순천만 갯벌에 대한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풀어냈습니다. 말을 할수록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단순한 개인적 추억도 있지만 순천만 갯벌은 지구의 역사와 생태계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담긴 과학적 가치를 이번 기회에 더 깊게 탐구하고 싶어요. 해리스 교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보람.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어요. 교수님은 3명 모두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자연유산의 진정한 가치는 종종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크기가 아니라 그 형성 과정과 지구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에서 찾아야죠. 웨이밍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고 닉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여러분의 연구와 발표가 아주 기대됩니다. 특히 의외의 선택지인 순천만 갯벌에 대한 발표가 매우 흥미로울 것 같군요. 왜냐하면 교수님은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천만 갯벌은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형학자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연구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니까요. 아마 깊이 파고들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교수님이 떠나신 후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웨이밍은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고 닉은 갑자기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천만 갯벌이 정말 그렇게 특별해? 데이터가 있나? 보람, 너는 이 갯벌에 가본 적 있어? 닉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좋아. 내가 왜 순천만 갯벌이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조간대 생태계라고 믿는지 자료들로 확실히 알려줘야지.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 남아 늦게까지 자료를 찾았습니다. 순천만 갯벌에 대한 과학적 연구 논문들, 유네스코 등재 과정 자료, 생태학적 데이터베이스,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발로 밟았던 그 지늘기 지구상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대한민국의 순천만 갯벌은 그냥 진흙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지구의 경이로운 비밀을 간직한 곳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 비밀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순천만 갯벌에 대한 저의 열정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도서관과 연구실을 오가며 밤낮으로 자료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은 제 자신도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순천만 갯벌은 단순히 갯벌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핵심적인 연결고리였던 것이죠. 발표가 몇 주 앞으로 다가오던 어느 날, 교수님은 지구의 독특한 지형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랜드 캐니언부터 베네수엘라의 테이블 마운틴, 호주의 대보초까지 지구상의 경이로운 장소들을 소개하시던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조간대 지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몇몇 학생들과 잠깐 언급되었던 지형이기도 하죠. 교수님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순천만의 위성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조수간만의 차이는 전 세계 모든 해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죠. 바로 한국의 순천만입니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의 설명에 집중되었습니다. 순천만 갯벌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바닷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현상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한 해안선, 완만한 경사, 그리고 풍부한 유기물 함량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죠. 순천만은 전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갯벌 중 하나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웨이밍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에도 더 넓은 갯벌이 있는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중국에도 넓은 갯벌이 있죠. 그러나 자연유산의 가치는 단순한 크기가 아닙니다. 교수님은 지도를 가리키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순천만의 복잡한 해안선은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완만한 경사는 조수간만의 차이를 극대화하여 갯벌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풍부한 유기물 함량은 다양한 생물들의 먹이를 제공하죠.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교수님께 질문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보람, 발표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네, 교수님. 하지만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순천만 갯벌이 정말 그렇게 과학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책을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유네스코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때 작성했던 보고서의 일부인데 한번 읽어보고 참고해봐요.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그 자료를 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순천만 갯벌은 멸종 위기 철새들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였고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산란장이었으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블루카본의 보고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보존 가치였습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갯벌이 파괴되는 가운데 순천만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죠. 객관적인 숫자들마저 저를 압도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람사르 습지 지정. 그것은 순천만 갯벌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어릴 적 그저 추억의 장소였던 곳이 실은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인정한 지구의 기적이었다니.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제게 큰 감동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서관에서 웨이밍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제에 열중해 있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보람, 사실 교수님의 말씀에 순천만 갯벌에 대해 서칭해봤어. 정말 꽤 흥미롭더라. 웨이밍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인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제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발표가 다가올수록 완벽한 준비를 위해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순천만 갯벌의 과학적 가치를 입증할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비교 자료도 준비했어요. 중국, 일본, 심지어 유럽의 갯벌까지 모든 유사 지형과 비교해 순천만 갯벌의 독특성을 증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어릴 적 추억의 영상과 사진들. 할머니 손에 이끌려 짱뚱어를 잡던 순간들, 갯벌 위를 걷던 발자국들, 함께 웃고 짱뚱어 구이를 나눠 먹던 가족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인류와 자연의 오랜 공존의 증거였습니다. 발표 전날 밤 닉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나눴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어요. 과학은 결국 객관적인 데이터잖아. 팩트가 중요하지. 그의 말이 자꾸 저를 괴롭혔어요.
발표 내용에 어릴 적 추억을 넣는 게 맞는 것인지. 하지만 곧 확신이 들었어요. 순천만 갯벌의 진정한 가치와 역사는 단순히 과학적 수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생태 감수성, 그리고 공존의 지혜까지 더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더 빛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정확했고 분석은 철저했으며 영상과 사진은 감동적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데 그날따라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그리워지는 밤이었습니다. 드디어 발표일이 밝았습니다. 강의실은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웨이밍이 먼저 구체구 호수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어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물빛, 원시림의 신비로운 풍경. 학생들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발표에 열중했습니다. 구체구 호수는 1992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중국의 자랑입니다.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를 향해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웨이밍의 발표는 분명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발견한 순천만 갯벌의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다음은 닉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아이슬란드의 빙하 동굴에 대해 발표했어요. 그의 발표 스타일은 웨이밍과 달리 매우 분석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빙하 동굴은 얼음과 빛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특히 빙하가 녹으면서 형성되는 동굴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닉은 그래프와 차트를 활용해 빙하 동굴의 아름다움과 환경적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어요. 그의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빙하 동굴이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빙하 동굴은 2018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닉의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이어졌어요. 이제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의 순천만 갯벌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강의실이 점점 집중력 있는 침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 첫 슬라이드는 거대한 봉우리나 웅장한 풍경이 아닌 단순하고 고요해 보이는 갯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갯벌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지구의 가장 놀라운 비밀 중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먼저 순천만 갯벌의 형성 과정을 설명했어요. 복잡한 해안선, 완만한 경사, 풍부한 유기물 함량.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진 세계적으로 희귀한 지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갯벌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멸종 위기 철새들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라는 사실,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산란장이라는 점,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블루카본의 보고라는 점까지. 웨이밍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순천만 갯벌은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갯벌 중 하나입니다. 라는 슬라이드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의 하이라이트 순간이 왔습니다. 스크린에 어릴 적 순천만 갯벌에서의 추억이 담긴 영상과 사진들이 펼쳐졌어요. 할머니 손에 이끌려 짱뚱어를 잡던 모습, 갯벌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 가족과 함께 웃으며 짱뚱어 구이를 나눠 먹던 장면들. 한국인에게 갯벌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갯벌에서 자라고 갯벌과 함께 살아갑니다. 순천만 갯벌은 우리에게 단순한 땅이 아니라 생명이자 역사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이야기에 빠져든 것 같았습니다. 웨이밍과 닉의 표정에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순천만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갯벌이 아니라 지구의 생명과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갯벌 위로 떠오르는 붉은 석양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 아래 제가 직접 쓴 메시지가 있었어요.
순천만 갯벌, 지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강의실 전체에서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해리스 교수님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어요. 웨이밍이 손을 들었습니다. 순천만 갯벌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갯벌도 간척 사업으로 일부 손실되지 않았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웨이밍. 한국의 갯벌 역시 과거 간척 사업으로 많은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갯벌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은 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 답변의 웨이밍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닉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자연을 수치로만 평가하려 했지만 보람의 발표를 듣고 문화적, 정서적 가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천만 갯벌은 단순한 갯벌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역사가 담겨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닉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해리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자연유산의 가치는 때로 눈에 보이는 웅장함이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것이 지구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인류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순천만 갯벌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모든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람의 발표는 우리에게 자연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특히 순천만 갯벌의 생태계와 보존 가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어릴 적 할머니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갯벌이 이제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관심을 받는 소중한 지구의 유산이 되었다는 것을. 발표를 마치고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가슴속에 뭉클한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업적 성취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제 뿌리와 정체성,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세계에 알린 소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환했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순천만 갯벌의 가치를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과 미국의 피가 섞인 한 여학생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순천만 갯벌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린 이야기. 발 아래의 평범한 지늘기 사실은 지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의 독보적인 자연유산. 한국인으로서 다시 한번 가슴 뜨거워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경이로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